예, 오늘도 2부는 이학영의 뉴욕엔 서울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부터 분석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학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뭐 간밤에 뉴스 보니까 순 워렌 버핏으로 도배를 했대요. 워렌 버핏의 주주 소환하고 뭐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이 많았고요. 역시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난주까지 미국이 9주 연속 상승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9주 연속 상승한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출발 자체는 10주 연속 상승을 위해서 일단은 출발은 뭐 잘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충분히 얘기가 됐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내내 또 트윗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하루는 좀 별로 내용 자체가 없었는데요. 사실 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일요일 날 밤에 전국 주지사들과의 만찬 행사에서 다음 주, 그리고 늦어도 뭐 2주 안에 뭐 빅뉴스가 있을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타결의 가능성을 이제 높여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S&P 500이 지금 2,800선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직전에 어떤 저점, 직전에 지지선고나 저항선이 일치하는 선이 와 있기 때문에 2,800선이 이 선을 이제 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징적으로 바로 좀 들어가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오늘 주가가 한 6% 올라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뭐 수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낭떠러지로 주가 떨어진 주식이 되겠는데요. 바이오 제약의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한다는 소식, 한 210억 달러 정도의 매각한다는 소식 나면서는 주가 좀 올라간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 하루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타결된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논쟁이 뭐 아주 치열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르네상스 투자자문은 한 11% 정도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이제 투자가들,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4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에서 10%는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중국과 미국의 모든 관세를 이제 철폐하는 것, 그동안 얘기했던 그동안 작년 이후에 새로 생겼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 되겠고요.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요? 이것이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모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되면서 완전히 100%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한테는 큰 실망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렇기 때문에 세리머니가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거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중국 관련 주식이라고 제가 한 2주 전에도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이것은 중국 대비 중국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한 50여를 갖고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된 지수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서 만든 거가 되겠는데요. 작년 3월부터 1, 2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때 30% 가까이 떨어졌다가요.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는 한 7%? 뭐 이 정도까지 아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라고 일단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역시 유가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가가 비싸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페크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 오늘 3.5%나 오늘 또 훌러덩 떨어진 것이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단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관련해서 어제 중국 증시 이제 초강세를 나타내고 한국 증시 못 간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말이 많았는데요. 중국 증시는 사실 올해 좀 상승할 그 여력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측을 했었고 일정 부분 실현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 증시 앞으로 향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미국에서 보는 양면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 사람은 중국 쪽은 여전히 한쪽에서는 분명히 경쟁이고 자기네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자기네 기술 배워가서 뭐 다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뭐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중국이 작년에 주가 떨어지고 무역 전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지금도 이머징 마켓의 대표는 물론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도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중국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 눈높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5.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정확한 저점 대비로 보면 20% 급등했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겠고요. 류호 부총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랑 말도 나왔지만 결국은 그 타결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거죠. 다만 중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작년 대비.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 되겠는데요. PR을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중국 주식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상해 시장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의 PR이 11.1배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 평균이 11.6배이기 때문에요. 이머징 마켓보다 분명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사실이 되겠고요. 특히 아시아 평균, 이머징 아시아 평균은 12.1배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 인도네시아보다 못하고 태국보다 못해야 되는 얘기를 매번 말씀드렸고 필리핀보다 못한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시각을 중국 사람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사람은 대국인 자기 나라가 왜 그들 나라보다 저평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일정 수준 해외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작년 내내 특히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작년 내내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역별 어떤 선호도 결국 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갔냐 아니면 빠졌냐는 것인데요. 압도적으로 인터내셔널 펀드 자체를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에서 여타 국가들 조금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돈을 끌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 남미가 약간 늘어난 반면에 일본, 인도, 유럽은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것이 상대적으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선호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찌됐건 관심권에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한국이 더 중요한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분명히 긍정 효과는 있겠고 뉴스 모멘텀은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으나 그래서 정말 더 좋아지는 게 대한민국이 뭐가 있겠냐는 그런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좋아지고 특히 그 안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정말 증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명운이 갈렸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플러스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이 정말 플러스가 양쪽에서 나오면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그 과실은 어떤 테마성 주식은 어제도 좀 일정 수준 보였다고 보였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길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 위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한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얘기 중국 시장까지 해봤고요. 예, 오늘도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시장과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표적으로 매번 중국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식엔 세 가지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잉이 있고 캐터필러가 있고 농업용 기계인 디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비행기 회사 그런 큰 회사가 있지도 않고요. 농업용 기계 대선을 내릴 거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련이 있는 거는 캐터필러 정도입니다. 오늘 2.4% 올라갔는데요. 세계 최대 건설 광산 장비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작년에 실적 주가 모두 좋지 않았었는데요. 여하튼 타결되면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캐터필러 얘기 나면 두산의 인프라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어떤 부류, 물론 규모는 경쟁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NH투자증권 레포트를 제가 많이 다 나와 있지 않을까 같지만 NH 것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수의 대표 수혜주이기는 하지만 마진까지 챙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구조. 그것이 두산 인프라코의 답답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월 이후에 최소한 4군데 증권사 목표 주가를 하향했네요. 기술적 매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뉴욕앤 서울 오늘도 특징주까지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